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그 농협기술센터 본 예산이 우리가 1,397억 9,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뭐 0.8% 증액해서 1,396억 8,700만 원 정도 약 0.8%가 이제 증가한 액인데요. 그 현황을 제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그 본 예산 중에서 뭐라 그럴까 반납액이 작년에 뭐 51억 3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이렇게 반납됐어요. 가별로 좀 살펴보면 뭐 농협정책과가 8개로 이제 반납액이 43억, 그래서 약 한 본 예산보다 이제 5.66%가 반납이 됐고, 축산이 177억 9,820만 원 반납액이 4억, 한 예산 대비 2.57%가 반납이 됐고, 유통가를 살펴보니 본 예산이 315억 7,100만 원 중에 반납액이 3억 5,200만 원 정도, 약 1.11%가 이렇게 감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올해 지금 그 예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 농협기술센터에는? 예.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의 절반이잖아요. 1년의 절반인데 그 요즘 예산이 이제 각자 이제 부족하고, 또 이제 뭐 2차 추경에 뭐 각 이제 부서에 20% 읍면동도 뭐 20% 감액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연말 정도에 가서 이렇게 또 반납의 조치가 이루어질까봐 요요적절하게 예산을 지금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실 것 같아서 이제 1년 중에 이제 6월이면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액 중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 6페이지에 보면 저희 농협 정책과가 있습니다. 농협 정책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이 있어요. 생산량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03년도 여기에다가 이제 표식을 해주셨는데, 쌀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이제 2021년도에는 54만 925톤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53만 6,800 5만입니다. 5만 3,685톤이 해서 1,240톤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를 보니 5만 3,102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583톤 정도가 이렇게 줄었고, 경지 면적도 살펴보니 면적이 2021년도에는 1,713 평방미터, 이게 헥타죠. 그런데 여기 2022년도에는 1,682헥타, 약 930 헥타, 31헥타가 이제 줄어들었고, 2023년도도 살펴보면 1,693헥타, 전년 대비해서 11헥타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농지가 이렇게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농지가 잠식돼서 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경관농업 같은 경우도 하고 이제 추진하고 그러지만, 일단 일부가 이제 휴경도 하고 그러는 필지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줄어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매년 작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지 면적이 일단 줄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굉장히 조금 뭐 이제 늑뼈들한테 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 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매년에 저희들이 이제 단수 계산해 가지고 전체 표본 조사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들인데 숫자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작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농지가 이렇게 뭐 몇 헥타씩 이렇게 줄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이제 개발로 특히 그 우리 농촌은 생태공원 뭐 이렇게 이제 조성 사업을 확대하게 되니까 경관농협으로 대체 그 농지에다가 꽃식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많이 그 오성 장례들이라든가 지금 오성 그 신리들인가요? 그 뜰하고 또 먼저 우리 원평동에 신곡리 쪽. 예, 거기도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큰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관농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휴경도 있고 근데 본인들이 이제 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기계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재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런 것 저런 것 조금씩 또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지 면적 자체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를 대비해 보니까 뭐 2023년도 대비하니까 뭐 쌀 그 생산량이 14.6%고 전국 대비할 때 1.5%인데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저기 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14.6% 그리고 전국 대비 1.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높은 거예요, 이게? 233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요즘 저 쌀이 많이 남아 들어와서 대체 농으로 이제 무슨 특화된 농업을 이제 개발하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특용작물 재배도 이제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할 게 아니라 대체 특화작물 같은 거를 그 양성화해서 요런 그 농지 훼손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그 면적에 이런 거 그 이렇게 꽃밭 조성 많이 하죠. 그 대체 조성으로 이런 걸 해서 그 관광 명소로도 우리가 좀 가볼 만한 곳으로 볼 수 있게군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오성 그 강변도를 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스가 꽤 자라서 꽃이 조금 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가 좋더라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농지 훼손하고 이럴 때 이런 그 꽃밭 조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금방 농협기술센터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걸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바다를 막아서 농지가 많이 생산이 생겨나 가지고 예. 이쪽에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짠물들이 나와서 다른 그 하우스 같은 게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내리 같은 경우도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밑에서부터 물을 퍼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차로다 이렇게 실어 날라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설 채소나 이런 걸로 특화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기술이 발전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뭐 완전 3세대들은 아니더라도 한 2세대 정도 스마트 농법으로 해가지고 빗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딸기 농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보급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성면 그 양교리라고 그러죠? 그 화력발전소 있는데 그쪽 동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물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대에는 그 딸기 그랜드팜이라는 최신 네, 시설 그린 케이크 파밍이라고 해요. 그 시설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최신 공법으로 해서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아주 수경 재배로 계절별로 뭐 딸기도 재배하시고 뭐 토마토도 이제 철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생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실하더라고. 과일도 실하고 좋은데 그런 농법으로 우리 농지에 뭐 쌀 생산이 과일 생산이 되고 이런다면 이런 농법을 한번 더 권장하고 연구를 한번 해서
이런 거 수출 우리가 이제 딸기 같은 것도 로얄티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고유의 한국만의 딸기도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양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케이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이제 농사를 지시는 거고 예. 사실 그거를 일반 농가가 받아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직 많이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스마트팜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 이상 가는 걸로 해서 좀 저희들도 받아들여야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팜 랜드에서는 뭐 어떠냐면 체험 학습도 저기 진행을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평택시에서 그 보조 받는 조금 단체들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탈북 가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을 한 40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딸기 따는 체험과 딸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잼을 이용하는 그 가공, 뭐 식빵에다가 잼 바르는 이제 샌드위치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 좋고 가족과 함께 탈북이라든가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 그 문화나 우리 생활에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드물게 이렇게 잘해놓은 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희도 놀랄 정도인데 이런 걸 양성화해서 우리 진짜 그 농산물도 진짜 그 우리가 광고 요즘은 유통뿐만 아니라 광고의 효과도 있어요. 이제 이래서 이런 데를 양성화해서 이런 그 팜랜드 이런 데를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제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모범 사례로 해서 홍보 많이 하고 예.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16페이지에 보면 슈퍼오닝 뭐 이제 쌀 생산 단지 현황이 있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면적 중에서 이제 고시까리하고 꿈맞이가 이게 농협별로 이렇게 심는 데가 있고 또 옆에는 이제 고시 이제 고시가 고시까리죠. 최종포하고 꿈맞이 최종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 15호 실증포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제 모르고 있어요.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시까리하고 꿈맞이는 알아요? 아니 저 고시까리하고 추정은 아는데 이게 그 꿈맞이 그 최종포가 뭔지 최종포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씨앗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농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그 단지 내 생산을 보니까 여기에 농협, 송탄농협, 평택농협, 팽성농협, 안중농협, 오성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에 이제 고시까리하고 꽃맞이 심고 오른쪽에 지금 고시 최종포하고 꽃맞이 최종포 경기 15호 실증포는 뭐죠?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고시까리 이제 보급종 종자 자체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농협별로 최종포를 운영을 해서 예, 거기에 나온 이제 종자로 그 다음 연도 이제 예. 이렇게 농가들이 이제 고시까리 쌀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체 최종포라고 보시면 되고 시범 단지를 뭐 구성해 놓은 건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제 농협별로 좀 예. 이제 그 충실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포를 운영하고 있고 꽃맞이 같은 경우는 저희 실용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종자 생산하고 있지만 좀 부족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협별로 이제 꽃맞이 이제 종자를 그 다음에 심을 벼를 생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 15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가리라든지 그런 품종에 대체하기 위해서 농협이 실제로 이제 그 재배를 해보면서 이 품종의 특성들을 농가들에게 보여주고 연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정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농가들 교육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요 부분 뭐 이 품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종들이 좀 해서 저희 재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꽃맞이 쌀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저 이제 맛을 저기 보니까 쌀 맛이 고시까리 못지않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급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기술센터도 이런 거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보급종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급종이 신청이 안 돼서 자체 종자를 증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게 뭐 고시가리, 악기발이, 뭐 이제 추정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저희들이 이제 새로 등장한 게 꽃맞이라든가 무슨 뭐 경기 15호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생소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또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또 시민들이 뭐 물어보고 이제 질의를 하면 저희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통가 좀 한번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로컬푸드 매장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지금 안중 직매장, 이충 직매장, 로컬푸드 종합센터, 고덕 파머스, 배달이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펴보니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 사업비는 다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안중농협 2억 6천, 이충 중매장 8억 6,700,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75억 4,200, 고덕 파머스 4억 4,600, 배달이가 이제 7천만 원. 근데 이게 면적이 조금 차이가 생겼어요. 안중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저 괜찮은데 이충 직매장이 그 면적이 지금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 중축했습니다, 일부. 증축을 얻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옆쪽에 그 창고 형태로 해서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아갖고요, 면적을 일부 중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 그 송탄농협하고 계약이 끝나고 그것도 이게 지금 로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면적이 좀 작년 거보다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예. 상황이고 이게 참여 농가 수도 안중 직매장 같은 경우 한 농가가 늘었어요. 작년에 138이었는데 올해는 130농가. 이중 직매장은 이제 179 농가였는데 267농가, 88농가가 늘어났네요. 이게 이제 이중 직매장이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 운영상의 그 운영의 미도 별로 좋지가 않았었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 농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 이게 이제 송탄 쪽에 있다가 보니까 예. 저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시기가 불편하셔서 예. 그 많이 못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재단에서 이제 그 오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합을 해갖고 예. 직접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평택 로컬 재단에서 운영하는 농가는 260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61농가가 늘었고 고덕 파머스만 20 임농가였는데 여기도 10농가는 늘었네요. 고덕 파머스도 배달이는 뭐 생긴 지 얼마 돼 200농가고 그래서 일일 방문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안중은 1,429명이었는데 1,521명을 한 42명 정도가 이게 지금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충 직매장은 이게 603명 정도가 뭐 이제 방문객이 되는데 이게 506 이거 한 77명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활성화되는데 왜 감소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중축 공사를 일부 하다 보니까 예. 문을 잠깐 잠깐 닫은 휴점을 해서. 휴점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 로컬 오성 재단도 이제 뭐 이게 60명이 이제 증가가 142명이었는데 202명 증가가 됐고 지금 이제 고덕 파머스도 이게 이제 10명 이게 이제 그 전에 하루에 방문객이 20명이었는데 이제 10명이 이거 증가가 아니 10명이었는데 10명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너무 방문객이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위치가 이제 동떨어져 있고 좀
뭐랄까 시골 쪽에 위치돼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도 뭐 안중 매출도 원래는 2천 얼마야 2,830만 원이었는데 2,592만 원으로 좀 줄은 것 같고 2층 직매장도 이제 이게 이거 많이 이제 감소된 내 날짜가 영업 날짜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414만 예, 그렇습니다. 천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 여기 로컬도 이게 평택 로컬 종합센터도 74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덕 파머스 같은 경우는 감소가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172만 원 정도? 아니 1,700이 아니 17만 2천 원 정도가 하루 매출이 감소가 됐어요. 늘어야 되는데 이게 방문객들은 조금 있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다. 요거 운영을 이제 별도로 이따 설명을 제가 또 이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로컬 매장이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데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데 어떤 로컬은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곳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컬푸드 재단 설립 개요를 살펴보니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도 예산이 32억 아니야 2022년도 23년도 예산은 16억 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규모가 32억 7,500으로 늘어났는데 약 50%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거는 지금 그 고덕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중 직매장 관련 운영 그 인건비가 예, 아무래도 직원을 새로 뽑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도 전에 2023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3명이 이게 증원이 된 게 고덕하고 오성점을 더 뽑아서 그런 건가요? 예, 정규직은 한 3명 정도 더 뽑고요. 예. 기간제들을 한 15명 더 추가로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 직매장이 뭐 이제 며칠 있으면 오픈한다고 그랬죠. 오픈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평택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그 매장을 한다는 개요가 있던데 그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 건축가 본관하고 신관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예. 직매장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관하고 구관 사이요? 예, 본관하고 신관 사이에 어디로 옛날 건축가 바로 옆에 농구장 입구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용하게 사람들이 들락날면서 그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시청 입구에 들어갈 문 앞에 정문에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보다 더 후문 쪽으로 구석으로 더 옮겨가는데 과연 그게 운영이 될지 걱정인데요. 근데 그거는 홍보만 제대로 되면은 시청 직원들도 또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하고도 홍보만 제대로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느낌이 들었어요. 송탄 출장소 두 곳을 하다 송탄 출장소는 뭐 6월 조금 하다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시청 쪽 안에 있는 거는 뭐 12월 말까지 한 걸로 생각하는데 냉장 시설도 없고 이렇게 보면 뭐 어디 동네 구판장 좀 초라한 슈퍼마켓 구멍가게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보면 별로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여요. 어떻게 진짜 번뜩하게 해서 냉장 시설 갖추고 위생도나 신선도를 갖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고 시민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는데 활라면 활성화돼서 크게 하셔야지 그거 어떤 보여주기식 거기다 그렇게 초라해서 거기도 직원이 지난번에 판매원 2명에다가 남성분 1명 3명에 직원이 있던데 그게 과연 인건비가 나올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직원 한 명이 상주에서 근무할 예정이고요. 예. 그 냉장 시설하고 그런 게 다 구비돼서 여기 제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청 안에 그 안에 또 그거를 또 이제 만든다고 여기 지금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더 고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시스템 구축. 이게 예산이 3억 4,100만 원에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추진 실적이 국가 검역병 과수 화상병 방제 물품 공급 2개소, 뭐 과수 화상병 예방 뭐 3회 4종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진단을 실시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을 현재 밑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은요. 네, 예찰포랑 관찰포랑 총 해가지고 지금 10개소 정도를, 아니 15개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병 관련해서요 10종, 그다음에 충 관련해서 12종, 그래서 병해충 총 22종에 관해서 이런 관찰포랑 예찰포를 이제 농가들이랑 같이 운행을 하면서 조사를 수시로 해서 네, 저희의 병해충 예찰 전국 망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운영비, 재료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수 화상병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제 화상병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화상병 방제 약제를 저희들이 해마다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다 방제 약제가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 이행 물품은 뭐 이제 이 화상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농약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일꾼들 관련해 가지고 소독을 잘 하고 하시라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것도 이제 나눠드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코올 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행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반기에 다 끝났고 나머지 이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겨울이 따뜻하고 또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농가 단위로도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수 화상병이 한번 생기게 되면 아주 그 과수원 그 주변이 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수 화상병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수나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이제 시간이라는 게 경과되고 많은 농민들이 뭐라 그럴까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베어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방제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완벽하게 해서 과수 화상병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 올해는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시의는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벌써 7군데나 발생을 하고 벌써요? 해서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저희 시는 작년부터 좀 점차 이제 줄기 시작해서 다행히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제 과수화상병에 이제 폐원 농가 있죠. 농가가 있는데 신소득 작물 육종을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2헥타에 육농가가 있어서 뭐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신소득 작물은 심어도 괜찮은가요? 거기 화상병 발생한 토지에? 네, 배만 아니면 배나 사과 이제
발생했던 식물을 바로 심지 못합니다. 한 2년 정도 경과해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작물 뭐 깨라든지 참깨, 고추, 뭐 땅콩 이런 거는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폐원한 농가들이 아마 그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폐원 농가가 시름에 이제 쌓여 있을 때 다른 신작물이라도 심어서 대체농으로 해서 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뭐 이제 감사해서 뭐 조치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평택 꽃나들이 축제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 운영 뭐 부족한 사항 그래서 콘텐츠를 연계해서 다양한 이벤트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꽃축제 개요식을 하는 날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뱅뱅 돌다가 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날 오픈식에 가서 그래서 차후에 제가 이제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꽃나들이 축제 행사 그 탐영한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려식물 신기 체험 뭐 6회 가지고 240명 꽃피나타 터트리기가 뭐예요? 4회 정도 8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요거 꽃피나타 터뜨리기는 올해 이제 처음 실시한 예. 이벤트 체험이었는데요. 예. 이제 옛날에 왜 그 박 터뜨리기처럼 꽃 모양으로 이렇게 박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걸 막 뭐라 그러죠? 이걸로 터지게 이제 던져 가지고 터트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서 아이들 체험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꽃 모양 그 박으로 해서 애들이 이제 막 주머니 그 저기로 던져서 그 꽃 모양 박이 터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쏟아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했고요. 또 평택이 그 캐릭터 그거를 입구에다가 저희가 대형 캐릭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포토존으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은 여기 기술센터 생태공원뿐이라고 항상 늘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볼 데가 없습니다. 뭐 평택 호수 그 르네상스 강변길 아니면 소풍정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 뭐 북구 지역에서는 진이천 유원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진이천 유원지는 많이 폐쇄가 되고 운영을 별로 안 해서 별로 가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협기술센터하고 소풍정원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그래도 바라는 거는 시민들이 바라는 건 농협기술센터에 생태공원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평택 시민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통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고독 파머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속품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제 발생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거리하고는 뭐 시내권하고 이제 멀어서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찾지는 못해도 차후에 고덕에 입주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 거기도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해서 우려도 했죠.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그 2020년도에 이제 착공돼서 건축 허가를 냈고 면적은 280평에 이제 그 문화마을 해창리에다가 이걸 이제 그 김민태 그 대립합 영농 대표님 위해서 이거 낸 것 같은데 사업비가 원래 이제 그 국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이게 이제 4억 4,7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됐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변경이 금액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게 합의 후 변경을 5억 중에서 도비가 원래 980만 원이었는데 1억 2,500 25% 시비가 1억 2,500만 원 2.5% 자비가
2억 5천만 원, 50%로 이거 사업을 변경했다는데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들어왔는데 이게 본인이 원한다면 이것도 이거 사업비 이렇게 변경 그 부담률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변경된 거는 당초 그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이게 처음에 허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차후 변경에 이렇게 제가 이거 자료 있어요. 예.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왜 그러냐면 예산 부서에서 도비 보조율과 자비 부담 비율이 12 보조 비율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게 시보조금 부담이 보조 금액 25% 도비 25%에서 자비가 없었는데 자비 부담을 더 하겠다 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게 돼서 이게 건의가 된 건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건의한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 한번 추가 예, 보호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서. 예.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 그 좀 이게 보면 휴업한 게 이제 두 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니 1차 임시 휴업이 2022년 11월 30일에 휴업을 한번 했고 2차 휴업이 위생검열시 가보니 이제 2024년 9월 4일 직매장 휴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휴업은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매장에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민간 직매장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뭐 매일같이 열라고 하는 거 강제성은 없고 예. 그 아주 문 닫지 않는 이상은 그 현재까지는 제재는 못 하는데요. 그 1년 중 그 180일 이상 예. 했을 때는 저희가 도에 이제 보고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시로 지금 현재 체크하고 있고요. 네. 저번 달까지는 그 사람을 한 분을 구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예. 그분이 또 간두셨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휴업 상태인데 지금 사람 하나를 추가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는 좀 되게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예. 5월 말 기준에서 한 1,800만 원어치 지금 매출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품목은 한 30개 품목을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재단 통해서 이제 그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농가한테 받아서 그 퍼머스 마켓으로 지금 그 상생 협력 차원에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매출도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살펴봤고 올해 좀 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2021년도 그때 생겼을 때 총 매출이 2억 6,600만 원이었는데 월로 따지면 이게 그 2,216만 원, 일로 따지면 하루에 73만 8천 원꼴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총 매출 5,6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래서 월 매출 따져보면 466만 6천 원, 일일로 따져보면 1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는 이제 아직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약 뭐 한 5,800만 원 정도 원 매출 483만 원, 일 매출하면 16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매출로 돼 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좀 해서 매출도 좋고 왕왕 운영도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고 주차하기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단점이 이제 근접 거리가 이제 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간다. 이런데 이게 우리 유통가에서도 여기에 홍보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있는 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이것도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유통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갈 수 기왕이면 돈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 계약이 뭐 10년이라고 하는데 10년까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많이 하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로컬푸드 매장이 각자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매출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충 로컬도 제가 얼마 전에 갔어요. 근데 물건의 다양성에서 떨어져요.
이게 뒤떨어져요. 물론 이제 뭐 공산마트, 뭐 공산품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물건도 저희가 가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농가 저기 로컬에 납품하는 농가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농작물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단순히 매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인건비 돈 벌 수 있겠군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소비자는 약간 싼 가격에 우리가 그 물건들을 농산물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는 게 로컬푸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다양한 상품, 다양한 농산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재단과 함께 예. 하여튼 적극 발굴하고요.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조치 사항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 축산반려동물과에서는 제가 그 반려동물 홍보물 관련돼 가지고 다양성 좀 반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 사항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 반려동물 홍보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강아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패럿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올해 5월달에 있었던 이제 열린문화교실 같은 경우 포스터를 보니까 역시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게 다양성을 반영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부 포스터에는 그렇게 했고요. 네네. 그 따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갖고 따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걸 홍보 열린문화교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따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그건 다시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 동물복지 반려동물 지원사업 안내 홍보 리플렛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홍보 리플렛 뒤에 기타 반려동물 소개해 갖고 네. 따로 네. 홍보 저기를 물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예, 그것도 있는데 예. 제가 그때 작년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이런 그 포스터 같은 데에도 반려동물의 다양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반은 반영이 되는데 절반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앞으로 예.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포스터나 웹자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 웹자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생태원에 있는 입간판들 흔히 우드사인이라고도 하죠. 이제 나무 입간판들이나 이제 그런 부식된 오래된 그 입간판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조치가 다 취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그 조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농촌 인구가 요즘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외국 인력 도입 제도고요.
한시적으로 이런 그 노동력 문제나 이제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하고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맞죠? 네,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가랑 매칭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행해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뭐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사실은 제로였었어요.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조금 뭐 한 2, 3명씩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200몇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한 상반기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202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제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보면은 22년도에는 이제 한 26농가에서 63명 정도가 이제 배정 인원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50농가에서 142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61농가에서 206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아직 그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이제 56농가에서 149명 정도가 이제 신청된 인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보면은 좀 베트남이나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네팔, 미얀마 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국적들로도 되어 있고요.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방식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이나 이제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형 사업 운영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죠? 저희들은 이제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만약에 상반기에 계절 근로자가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전분기 한 10월 달 정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자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시해서 나중에 이제 수요자 모집되면 법무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고요. 그런 형식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MOU 체결해 가지고 상대 국가랑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전체 그 숙소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아직 저희들은 MOU 체결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방식 중에 개인이나 조합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그 지자체에서 업무 협약하는 흔히 말하는 MOU 방식을 많이 네.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그 제출해 주신 것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청 자격이 이제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 또는 결혼 이민 자격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가 이제 1인당 20명 이하로 초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청 대상으로는 이제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가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공공형 사업이 아닌 이제 개인이나 이제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개인한테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평택에 사실은 계절 근로자가 대부분이 시설 농가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최대 8개월까지 이제 가능을 한데 사실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야지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8개월 동안 해서 또 다시 들여오고 그러면 다시 가르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인하인 비자라고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무슨 뭐 조합이나 이런 데서 통해 가지고 직접 사업자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게 쿼터 방식이다 보니까 다 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서 어떤 정도 쿼터가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절형 근로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의 단점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근로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이제 최대 8개월
근데 만약에 이제 농작업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지금 대응 방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8개월짜리들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은 계절 근로자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만약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이 없다 그랬을 때는 다른 농장에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스타일로도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히 일이 없다 그래서 신고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적은 없고요. 재배 면적당 고용 허용 인원을 보면은 이제 작물 종류나 여러 가지 보면 한 9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 농작물,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기존 농작물의 경작이나 생산, 그러니까 원시 기초 가공을 주로 하는 거 맞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3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혹시 뭐 선별이나 유통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실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제 계절 근로자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연구회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출한 게 그 외국인 근로자 센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자리 경제과 통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저희들 업무도 자체도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센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을 다 이제 이관시키는 방법을 이제 하기로 한 거는 전체 산업 인력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농업 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체 근로자들도 전부 다 외국 인력으로 이제 많이 대체가 돼야 될 그런 형편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그 조례 이제 발의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연구회도 직접 그 이끄시면서 그러한 도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거죠. 네, 가장 기초적인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농업에서 시작이 돼서 전체적인 산업체 인력까지 이렇게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런 안착을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런 그 계절 근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분들의 인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한 또 현장 점검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내용 뭐 보셨거나 아니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불법 파견 같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숙소 제공이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취약한 곳을 제공하는, 뭐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정말 뭐 그 벽지에 곰팡이들 붙어 있고 그런 컨디션들이 완전히 낮은 곳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온 것들도 보면은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요즘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금 착취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MOU 체결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브로커들이 연계돼 가지고 아마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평택 자체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금 거르고 있고요. 그리고 숙소 문제 같은 경우도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최소한도 컨테이너 같은 거 확보를 했더라도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진짜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가 지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착취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명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월급을 이제 일정 부분을 빼돌리는 그러한 그 전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퇴직은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또 공무원하고 이렇게 브로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임금 착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착취 그런 과정을 보면은 특히 뭐 송출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서 뭐 항공비라던가 이제 비자 신청비 아니면 이제 뭐 검사비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런 그 서류적인 조작을 통해
이제 그런 좀 뻥튀기해서 돈을 착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담당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군 같은 경우가 지금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관계 여부 확인 철저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면접 같은 경우도 볼 때 이제 직접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숟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먼저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시스템적으로 거기는 이제 팀이 갖춰져서 전문적으로 통역사들 그리고 팀장들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앞서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 아니면 점검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습득을 해서 예. 저희들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규모가 뭐 비교를 하면 저희는 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제 좋은 사례들 당연히 습득 벤치마킹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이런 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시죠? 좀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몇 개 갖고 계시나요? 저는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7개 중에 여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회의 개최 현황이라 이런 걸 보는데 7개 중에 여성 농업인 육성정책 심의위원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됐죠? 2019년도 7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7월 달.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 한 5년 정도가 되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회의 개최 몇 번 하셨죠? 지금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이 위원회가 이제 어떤 그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성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 안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이제 빈 안건으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못해서 한 2번 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2번 개최를 하셨고 첫 번째 개최 일자가 정확히 2019년 7월 22일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최는 언제였죠? 바로 최근이에요. 2024년도 5월 29일. 갭 차이가 몇 년이죠? 3년, 네, 20, 21, 22,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이상 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개최 3년 이상 미개최 시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위원회가 개최된 게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게 미비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적게 됐다는 말씀 드릴게요. 2019년도 때 심의위원회 그 했던 것도 주 내용 기억나시나요? 19년도 거는 뭐 제가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촉식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회의 개최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했던 5월 29일 날 했었던 회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위촉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명단이 바뀌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을 추가로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등 이 여성 정책 사업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2019년도 때 그때 계셨던 분들하고 5월 29일 날 개최했던 위원회 명단하고 같나요?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먼저 위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일날 위촉식은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이제 김사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기존의 농업 정책들이 저희 앞에 있는 농업농촌 10분단 정책 심의에서 일괄적으로 대부분 이제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여성 농업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안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는 그 분리해가지고 여성 농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성 농업 육성정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을 이제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고 정책도 심의하고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도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평택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 5조 보시면은요. 1항에 시장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경기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행 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 이제 선행된 시군들 그 벤치마킹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됐는지는 아시고요? 제정된 날짜. 2017년입니다.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이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공백 기간, 이 존재감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여기 그 자료에서도 보면은 여성에 관한 사업들은 해요. 행복 바우처도 있고 뭐 특수 건강검진 지원도 있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쨌든 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겁니다. 계획 언제 마련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뭐 지금 보면은 운영 활성화 뭐 계획이라고 뭐 자료를 보내주신 것도 좀 보면은 그냥 두루뭉실한 것 같아요. 개최 시기도 연 1회 이상 정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유명무실한 지금 이런 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이 관련된 위원회는 작동을 안 한다? 그럼 그런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기본 계획 이제 저희가 시에서 수립을 하면 하반기라도 저희가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부터는 이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여성업 정책에다 부분들을 분류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심의한 절차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잘 대응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 위원회를 제가 여기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 가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유통과인데요. 지금 평택팜 홈페이지 이번에 오픈하시잖아요. 오픈 제가 하셨고 지금 가 운영 기간 끝났죠. 네, 정식 오픈 다 하시고 그 관리하는 업체가 여성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자료 보시면은 308페이지인데 대표자는 남성 이름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확인했나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확인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남성이 맞고요. 사진으로도 그 나와 있고 그리고 공동 지금 대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양모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 기업은 어쨌든 간에 어드밴티지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서를 아마 제출을 했을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맞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대표가 그 남성분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네. 맞습니다. 확인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좀 아까 위원회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적을 좀 하려고 지적을 하려고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김산수 의원님이 이제 자세하게 그걸 관련돼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거 좀 잘 개선해서 하시기를 좀 바라고 어떻게 됐든 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아마 이 계상을 해가지고 아마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회 수당 관련된 것도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편성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7개 위원회에서 뭐 한 23년도 운영 개최한 거 보니까 한 3개 위원회만 한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는 뭐 유명무실하게 예산 편성만 수당 예산 편성만 해놓고 뭐 이 활동을 안 해다가 그 나중에 뭐 이월라든지 부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 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시죠. 일단 네, 손하명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 가지 여기 갔다 오셨나요? 정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국 정원. 응? 어디요? 가보신 적 하나 아니요 여기 평택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저 덕재과장님 정답. 공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번 주에 가세요? 우리 저기 소장님하고 단체로 가시는 거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아니 소장님도 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다음 카트 확대 좀 해보세요. 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그 꽃박람회 하고 그럴 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저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기 한번 시간 내서 갔다 오시면은 조금 우리 평택시하고 평택시에서 준비한 거 여기하고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녀오셔야 돼요. 네. 저 배치박인 갔다 오시면은 그 결과 보고서 쓰시잖아요. 또 넷 같으죠? 좀 확대 좀 해주시고요. 또 가서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사진상은 조금 약간 어둡게 나왔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토끼 그냥 길고양이한테 막 내주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 저기 농업기술센터 탱탱원도 앞으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시게끔 그렇게 좀 준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수정 답변 좀 드리려고 아, 그러는데 그러시래요? 시간을 좀-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손하명 의원님께서 추청하고 꽃맞이에 대한 그 생산량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요. 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험포에서 생산한 것은 약 1.2% 정도 증수가 되었고 꽃맞이가 추청에 비해서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약 1.5% 정도 증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네, 수정 속기록의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평택은 뭐 이 슬로건으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이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첨단 과학 영농으로 평택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농 복합 도시로 됐어요. 전에는 이제 워낙 이 농업 관련된 이 산업 농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됨으로써 이제 이 점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지 면적도 이 줄고 농지가 이제 감소되면서 농민들이 또 어려움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농업 분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기업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듯이 이 농업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농도 있고 뭐 소농도 있고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이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뭐 이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른 데 가면은 뭐 단양 팔경 있듯이 이제 평택에도 이렇게 팔경 하면은 이제 이게 몇 군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다 아시나요? 평택 뭐 팔경 하면 이제 평택 팔경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농업 생태원이나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 소풍정원, 오성 강변, 원평나루 갈대숲, 진이천 유원지,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이제 이렇게 등 있는데 이거를 좀 왜 말씀드리냐면. 농업 생태원이든 이제 팔경이라고 일컫는 데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대중교통과 쪽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생태원 아까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농업 생태원 현황을 보면은 이제 평택 꽃나들이 방문객이나 평택 가을 수확 축제 방문객가 막 한 2만 명, 막 3만 명 이렇게 이제 이 방문객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다 차량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하면은. 아까 저기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협소해가지고 돌다가 그냥 나오시고 나중에 가셨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결론은 위치적으로 자기 자가용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외부에서 와도 자가용을 끌고 와야 되고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해서 올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긴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정차 구간이 거길 지나서 후문 쪽인가 좀 지나서 아마 정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몰라서 한 두세 개의 노선이 아마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 성북 같아요. 토딘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이제 생태원 입구는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랑 이제 정차하고 이 있어요.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못 오신다라고 보고 그렇게 외지에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전철을 이용해서 오다가 이제 버스로 타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정차하는 구간이 이제 한참 정문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정차장 저희 정류소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거의 아마 포기하든지 못 오시든가 아마 그럴 확률이 커요. 그럼 만약 그 후문 쪽에다가만 정류장이 있다라고 하면 후문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초입에 정류장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후문이 항상 보면은 잠겨 있거나 거의 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후문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뭐 정류장을 검토하려면 대중교통 쪽하고도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후문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진입로를 좀 다시 정문이 아니라 이제 버스에서 내리시면 그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이것도 이제 다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이제 이 다른 관련 부서 쪽에도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부서별로 사업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정책과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의 배수로 공사를 거의 뭐 저희가 거의 많이 하는데 정비공사, 농로 뭐 이런 배수로 이런 쪽 공사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저희 이 기구 및 정원에서 보면 거기 보면은 전문 경력관이라고 있어요. 그 2명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전문 경력관 2명 기술보호과에 그 우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있습니다. 전밀농 연구실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분석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 농촌자원과에 농산물 가공할 때 이제 가공 제품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관련 전문 경력관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 그럼 있습니다.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분들은 이제 몇 분이나 돼 있나요? 여기 혹시? 지금 농업정책과의 팀장 포함해가지고 네. 우리 토목직 같은 경우 3명입니다. 여기 지금 설계 변경 담당자분들이 다 그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이 계속 거의 한 분이 거의 위주나 한두 분이 거의 이거를 다 설계 변경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공사 맡고 있는 부분들이 2분이 이제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두 2분. 분이 하고 거의 내용을 설계 변경 내용 사유를 보니까 거의 웬만한 게 다 주민 요구 사항이에요. 주민 요구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다 설계 변경해서 돈이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 사유가 다 농배수로를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뭐 돌이 흘러내린다, 뭘 어떻게 한다, 저기 그 배수로를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민분들이 의견이 말 불편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 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뭐 그걸 갖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를 좀 사전 조사를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뭐 입찰도 있을 거고 수의계약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면은 입찰가가 결정이 났으면은 그거 결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다 주민들이 이거저거 다 요구 사항이다 보면 거기에 다 반영하다 보면 이 사업을 예상해서 예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한 태도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공사를 할 때 웬만한 거는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주민 의견이 없도록 하고 나서 이 공사를 입찰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지. 주민분들이 당연히 하다 보면 막 불편 사항이 생기겠죠. 그걸 좀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설계 변경의 사유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좀 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증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80~90%가 증가고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감소되는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감소돼도 특별히 직원분들이 차전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디테일하게 전문성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산발령과 반려동물과 쪽에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평택시가 아까 제가 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 농지도 없어지지만 또 축산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없어져요. 근데 평택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신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근래 3~4년 내에는 신규 등록이 인허가가 안 되죠. 안 나가고 예. 있습니다. 그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는 아예 허가 우리 조례로서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만약 도시개발에 따라서 만약에 수용이 돼가지고 없어지면 무조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구조가? 지금은 양돈 양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이전 사람들-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전도 안 돼. 아까 이전도 안 양계나 예, 양계나 돼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조례로서 그럼 그런 특별한 불만은 없나요? 지금 인근 시군도 거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폐업이나 저기 보상 받고 나서 새로 기존 거를 인수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우리 평택시에도 지금 보면은 타 지역에서 보상 받고 우리 농장을 인수해서 오시는 분들은 몇 농가 있는데 신기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축산업 관련된 거는 좀 거의 안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시설이라고 해서 거진 지금 시설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가능한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불황 내에서도 지금 하고자 해내시는 분도 있는데 인허가가 지금 도시개발 개발 심의에서 다 부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게 다 그런 지금 건가요? 다 모든 한우저소도 게? 지금 아직까지는 인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2~3년 내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수용돼 가지고 뭐 다 부결 처리하고 그냥 폐업한다 그러면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그냥 폐업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수용되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은 아마 직접 보상하고 간접 보상은 다 받을 거로 보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랬다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 어딘가서 이전을 해서 본인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심의해서 부결을 한다 그러면 뭐 그분들은 생업 자체가 중단되는 거니까 그 좀 너무 강력한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한번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불황 내에서 악취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외곽으로 갔을 때는 좀 인허가 좀 같이 내줄 수 있도록 저희도 부서에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